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이식된 신장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다. 출산 후 찍은 최은영 씨의 초음파 사진이다. 다행히 11cm로 정상 크기를 유지하고 있다. 신장의 혈류량과 속도를 알아볼 수 있는 도플러 검사에서도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임신하면서 신장 기능이 약간 떨어졌는데 그것은 더 진행하지는 않고 그대로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면역 억제제의 용량이 좀 증가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이렇게 조절하면서 신장 기능이 얼마나 회복이 되는지 앞으로 이제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너 아빠 닮았구나 이게. 최은영 씨는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다 99년 신장을 이식받았다. 너무 커요. 남편 박양우 씨는 아이를 가질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행여 임신으로 아내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가볍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좋아요. 이제 아빠가 된 것 같아요. 안 아프니까. 신장 이식 환자인 최은영 씨는 37주 만에 2.5kg의 아기를 자연 분만했다. 이식 환자들에게 임신은 힘들고 위험한 일이다. 임신 중독과 이식 신장의 면역 거부 반응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최 씨도 위험한 고비가 있었다. 임신 32주 차.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고 몸이 심하게 붓는 임신 중독과 이식받은 신장에서 거부 반응이 나타났다. 수치가 높아지면 5 정도 되면 투석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신장이 망가진다는 얘기를 뜻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저도 입원하고 두고 봤는데 더 올라가진 않아서 다행히 중간에 퇴원을 하고 집에서 또 몸 조리를 하고, 그래서 근데 선생님도 걱정하시는 게 아기를 낳고 나서 이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된 사람도 많았었고. 임신은 이식된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고 동시에 이식 환자가 복용하는 면역 억제제는 태아에게 해로울 수 있다. 그래서 임신은 이식 환자 중 극소수만이 할 수 있다. 임신한 중간에 급성 거부 반응이 생겨서 급성 거부 반응 치료를 하게 되면 산모의 신장에도 문제가 있고 태아에도 손상이 가기 때문에 아주 안정된 상태에서 임신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식을 했다 그래서 모든 분에게 다 임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식 신장의 손상과 투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출산한 아들 범준이. 출생 신고를 하고야 아들의 존재를 실감한다. 저기 사람 없는데. 그건 뭔가요? 이거는 등본이요. 이식 신장의 손상과 재투석의 위험을 감수하고 출산을 한 최은영 씨. 그녀가 아들 범준이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하나다. 건강 때문에 고생해서 낳은 아이니만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다. 말기 신부전은 발병과 동시에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질병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환자들의 지치지 않는 인내력과 병을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만성 신부전은 환자 혼자만의 병이 아니다. 길고 긴 투병이기 때문에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애정어린 관심이 필요하다. 이것이 의학적 치료만큼이나 중요하다. 굶주리고 가난했던 시절, 과거 우리를 괴롭혔던 질병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같은 기생충 감염을 빠뜨릴 수 없을 겁니다. 이제 기생충은 과거의 문제일 뿐일까요? 많은 기생충학자들은 지금도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 특유의 빨판을 가지고 체내 장기에 붙어서 기생하는 흡충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흡충은 간디스토마인데요. 간과 연결된 십이지장 벽에 붙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간디스토마는 주로 민물 생선을 즐기는 사람이 많이 감염이 되는데 소화불량, 복통, 담석증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암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간에서 만들어진 쓸개즙, 그러니까 담즙의 운반 통로가 되는 담관에 암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최근 담관암 환자의 35%가 이 디스토마 감염자라는 사실이 발표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심한 복통 때문에 병원을 찾게 됐다는 박지숙 씨. 통증의 원인은 간 속에 생긴 돌, 바로 담석증 때문이다. 내시경을 통해 들여다본 담관 속에선 놀랍게도 디스토마가 발견됐다. 사라진 기생충으로만 여겼던 디스토마가 여전히 간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기생충. 이렇게 말하면 남의 얘기 같지만은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보통 2-3가지의 기생충을 몸속에 가지고 있다니 놀랍고 창피스럽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대대적인 기생충 박멸 사업을 벌이던 시절은 불과 30여 년 전. 하지만 이제는 집집마다 연례 행사처럼 치르던 구충제 복용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변 검사도 다 옛말이 됐다. 실제로 대표적인 기생충인 회충과 편충의 감염률은 60년대 60에서 80%까지 넘어서던 것이 97년에 이르러서는 1%대로 급감한다. 하지만 디스토마만큼은 사정이 다르다. 68년 4%에서 97년에도 1.4%로 큰 변화가 없었을 뿐더러 4대강 유역 주민들의 감염률은 30-40%에 육박한다. 디스토마의 역학적 특성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행지가 형성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강유역 주민들은 상당히 많이 감염이 돼 있고, 아직까지 그 식습관, 민물고기를 날로 생식하는 식습관이 이제 쉽게 고쳐지지 않고. 낙동강 하류에 인접해 있는 경상남도의 한 마을. 이곳은 대부분의 강변 마을이 그렇듯이 디스토마 유행지이다. 디스토마 감염자들은 대부분 40대 이상의 성인. 이 마을 주민들은 얼마나 디스토마에 노출돼 있을까? 디스토마 감염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피부 반응 검사를 실시했다. 피부 반응 검사란 피부에 주사액을 놓고 피부가 부풀어 오른 정도로 디스토마 감염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 약을 드셨죠? 측정판으로 부풀어 오른 피부의 지름을 쟀을 때 40 이하면 음성, 60 이상이면 감염된 것으로 판단한다. 부풀어 오른 크기가 클수록 감염된 디스토마 수가 많거나 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낸다. 약 드신 적 있습니까? 언제쯤 드셨어요? 처음에 보건소 왔었죠.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제보. 네. 그렇죠?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 할머니는 여전히 디스토마에 감염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유행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재감염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1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전체 7명이 감염자로 나타났다. 이렇게 감염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진짜로 참 맛있다 먹어보면 안 먹어봐서 그렇지. 그 맛있는 그 재미를 자꾸 먹는다 이거다. 처음에 여기 발령받아 왔을 때만 해도 거의 뭐 검출률이 한 7-80%쯤 됐어요. 7-80% 됐는데 요즘은 한 10년 새 굉장히 많이 나아져서 한 20-30% 되고. 문제는 디스토마가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민물고기를 회로 먹는다는 것. 얼마 전 췌장에 염증이 생겨 수술을 받았다는 조남이 할머니. 수술 전까지는 디스토마가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뱅을 하나 내 앞에 훌쩍 던져주면서 아줌마 간에 이거 한 100마리 붙었다 이러더라고. 지수도 밤에 소리도 안 하고 이게 뭔가 거물이라 거물이 알코올 속에 있는 거물이 가만히 보니까 하얀데 안에 점이 까만 게 드는 게 그런 게더라고. 거물이라. 낙동강변에서 낚시를 하는 것이 취미였다는 할아버지 덕분에 민물고기를 자주 먹을 수 있었다는 할머니. 할머니뿐 아니라 강유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민물고기 회를 먹는 것은 오랜 생활 습관이다. 민물고기를 먹으면 감염되는 디스토마. 그렇다면 어떤 물고기들이 위험할까? 주로 이제 그 잉어과에 속하는 담소가 주로 중간숙주, 다시 말해서 제2중간숙주로 작용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인체 감염원이 되는 거죠. 날로 먹었을 때 디스토마가 감염될 수 있는 물고기로는 잉어는 물론 붕어, 누치, 모래무지 등 잉어과에 속하는 민물고기들,
보통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에 사는 물고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디스토마 역시 깨끗한 물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